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대륙 철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대륙 철학은 유럽 대륙에서 발전된 철학이다. 이런 이유로 대륙 철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대륙 철학은 French and German philosophy다. 과거에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세기 초중반에 독일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로 가서 대륙 철학을 이 두 나라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부유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European philosophy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영국을 뺀 European philosophy입니다. 여기 영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국은 역사적인 전통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오히려 많은 면에서 철학적으로는 미국에 가깝지 유럽 대륙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영국이 미국이 51번째 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보면 기분 나쁘겠죠? 하여튼 이 Continental Philosophy, 이 대륙 철학은 Non-Linguistic Philosophical Method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Linguistic Philosophical Method인 분석 철학이 아닌 철학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로직 센스가 아닌 다른 philosophical sense를 사용해서 철학 활동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직관을 통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학에서 주로 거두가 되는 개인의 한 인간의 살아있는 그 경험을 직관을 통해서 통찰하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 철학, 특히 현상학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대륙 철학에는 논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소술적 논증, 그러면 뭐 논증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얘기한 이 논증이라는 것은 prescriptive한 argument, 지시 단언적인 논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철학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없습니다. 주장이라는 거는 이제 지시 단언적 논증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륙 철학에서는 그냥 서술을 하려는 것, 그 상황을 그대로 기술을 하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는 현상학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Continental Philosopher라고 하면 대부분 다 Phenomenologist들입니다. 현상학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륙 철학자가 있다. 그럼 이게 좀 이상한 말로 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대륙 철학이라는 것은 현상학보다는 큰 개념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 오리진은 둘 다 독일 철학자였습니다. 20세기 독일 철학자인 후서르, 하이데거 이분들에게서 발전이 돼서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르트르라든지 푸코라든지 멜로폰티라든지 아니면 루스 이르거라인은 러시안 필로소퍼인데요. 이렇게 이제 대륙의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서양 철학계에서는 Philosophy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의학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 철학은 생명윤리, 바이오에틱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Philosophy of Medicine 여기서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쓰고요. 그리고 여성주의, 그 다음에 환경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gender라든지 sexuality라든지 아니면은 이 nature, 자연과 힐링, 그 다음에 자의식, self-consciousness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토픽들에 대해서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철학적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질문이 생기죠. 20세기 전 철학자들은 그러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부터 다 이러한 대륙 철학적인 그런 방법론이 없었나? 예,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헤겔 같은 경우, 이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이 대륙 철학적인 방법론을 썼고요. 그리고 헤겔 같은 경우는 이분의 대표작이 Phenomenology of the Spirit 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한 그러한 방법론은 이 후서라든지 하이데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Phenomenology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사회윤리, 역사 철학이거든요. 또는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 사회의 현상, 그 현상을 그러한 직관이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금 의미에서의 현상학, 피노메놀로지는 아니더라도 대륙 철학에 속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 책 이름이 Phenomenology of the Spirit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의미의 헤겔이 현상학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칸트의 그 현상학적인 그리고 그 대륙 철학적인 그 요소를 더 발전시킨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체는 당연히 니체도 대륙 철학자였고, 그럼 19세기 말 철학자인 키어케가르드는 어디로 갔냐? 키어케가르드가 대륙 철학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키어케가르드가 실존주의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서양 실존주의의 시작인 키어케가르드가 대륙 철학의 시초로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렇게 되면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헤겔을 대륙 철학의 시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준을 잡는 것이, 제가 현대 대륙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현상학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상학이 대륙 철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상학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 현상학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서는 하이데거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후서부터 대륙 철학의 시작으로 보자.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대승불교라고 하죠. 마하야나 부디즘.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 이 마하야나 대승불교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노미놀로지, 개인의 이 경험을 피노미놀로지컬하게 분석하는 것. 이것이 몇백 년 동안 동양에서 해온 피노미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20세기 초에 후서 하이데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 현상학적인, 그리고 현상학뿐만이 아니라 대륙 철학적인 철학을 해오고 있었어요. 동양은 이미. 그리고 그걸 지금 서구의 철학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 서양의 대륙 철학자들이랑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도 이미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럼 대륙 철학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좀 너무 역사적이고 기술적인 설명만 늘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두 강의에 걸쳐서 분석 철학, 대륙 철학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여태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에 대해서 약간 훈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분석 철학, 대륙 철학, 이거가 생각하는 방법론이잖아요. 철학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고하는 것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거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분석 철학자와 대륙 철학자에게 똑같은 철학적인 문제를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까? 이를 보시면 이게 분석 철학이고 이게 대륙 철학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